자, 그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한국사를 함께 하게 될 한경준입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께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한국사를 고득점할 수 있을지. 우리의 목표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 점수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한국사를 뭐 연구한다던가 아니면 뭐 한국사를 뭐 좀 더 깊게 탐구한다던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시험 점수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높이냐라는 건데 일단 그래서 제가 19년도 우리 시험 대비를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사를 높이 올릴 수 있을까 점수를 거기에 대한 어떤 커리큘럼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제목으로 잡은 게 공에서 시작하자예요. 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사를 공부하셨거나 한국사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또 까먹거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기존에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잡았고요. 일단은 제가 딱 요 세 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사를 고득점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커리큘럼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들 이런 거 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적중의 신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제가 되고 싶어하는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적중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문제들 결국은 우리가 시험 점수를 많이 높게 시험 점수가 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적중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고득점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한국사 보면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이 기본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기본서가 700페이지예요. 이거 언제 봐?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저기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분들이 수업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뭐 누가 강의 교재가 좋더라 그러면 쫓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신 분들은 제가 합격하는 경우를 절대 보지를 못했어요. 자 보시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볼게요. 암기한다. 물론 암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그냥 이거 앞자만 따서 두 문자만 따서 암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잖아요. 하면서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교수님들이랄까요? 그 강사님도 되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글자, 충분히 여러분들 앞글자 따서 제가 수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흐름과 체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스키 서브노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과 체계가 뒷받치되지 않는 암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하는 수업 방식은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식이에요. 이야기식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마 뭐 사극을 보듯이 사극 드라마를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께 아마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계속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남들에게 쫓겨갖고 유행에 쫓겨가지고 남들이 사는 책을 모두 산다? 사지 마세요, 절대. 절대 의미 없습니다. 이런 학생들 지금 보면은 책만 수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책만 보니까 한국사 책만 뭐 여기저기서 뭐 어떤 선생님 좋더라 해갖고 책이 한국사만 12권 이내가 있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합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유행에만 되게 쫓기는 거예요. 이 책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사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만 딱 있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드린 기본서하고 필기 노트 이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뭐 프린트든지 문제. 제가 드리는 문제만 충분히 풀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문제 소화력을 가질 수 있어요. 더 많이 풀려고 하거나 물론 뭐 자기가 이걸로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다른 문제집을 사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것만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수업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기본서하고 합격 필기 노트입니다. 거기에 추가될 게 리마인드 테스트. 매주마다 이제 수업 전에 아마 제공이 될 거예요. 한 10문제 정도씩. 그 전날 풀었던 거, 그 전주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출문제 나중에 제가 따로 드릴 겁니다. 이 1000제에서 1500제야. 뭐 우리가 기출문제 뭐 시중에 나오는 거 보면 막 3000제, 4000제 그러거든요. 토해요.
여러분들 토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더라도 주제별로 제가 묶어가지고 기출문제 다 드릴 겁니다. 자, 거기에 기출 변형 문제도 아마 여러분들 할 거예요, 제가. 항상 기출문제를 왜 풀냐.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변형 문제 드릴 거고요. 최근에 그리고 한국사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수능하고 한능검인데 최근 수능은 아시다시피 워낙 쉬워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시험 정도의 그런 어떤 난이도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입니다. 예전 우리가 한 2007년 6년도쯤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약간 좀 수능이 어려웠을 당시에 그때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최근에 한능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죠. 이게 요즘에 하나의 한국사 문제의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시험이기 때문에 한능검 기출 요거 제가 약간 변형을 해갖고 여러분께 또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때가 되면은 그때 단원별 또 모의고사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동형 모의고사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시험 때 되면은 이게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세요. 알겠죠? 부족하다고 하면 사는데 미리 사지 말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주교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서브노트로 갈 거고요. 단거나 한다. 요거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어드릴 거예요. 풀어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게 문제고 답이죠. 요게 정답이에요. 이게 왜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왜 아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만 풀어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왜 여기에다 이게 정답인가 라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런 거 있죠.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우리가 어디 교재에서도 볼 수 없는 문항들이 있어요. 선지형에.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발의 대조형은 만주 길림성 도나시 성산자 단성에서 나라를 공부하였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그러면 길림성 도나시 그러면 성산자 단성을 공부해야 되나요?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왜 봅니까? 그건 하나의 기본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페이크를 주는 거야. 이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가끔씩 이게 기본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많은 우리가 모르는 문항들이 가끔씩 시험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학생들 중에는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량을 이만큼 또 늘려요. 그럼 다른 거 언제 공부할 거야? 한국사만 그럼 1년 내내 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개념 안에서 이것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알겠죠? 단순하게 그냥 이거 공부하세요. 보세요가 아니에요.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다음 시험에는 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나올지도 모르거든. 그럼 이거 또 공부할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 내용에만 충실하자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정을 한번 볼게요. 4단계 커리큘럼인데 일단 1, 2단계 갈 겁니다. 1, 2단계는 일단은 첫 번째 기본 심화 과정을 밟을 거예요. 기본 심화 과정. 기본 과정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아마도 여러분께 문제를 많이 좀 제공할 겁니다. 물론 기본 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서하고 합격 필기 노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돼야 된다. 거기 이제 리마인드 테스트 매일 하프 모의고사식으로 10문제씩 제가 이제 여러분께 항상 복수 테스트식으로 이제 드릴 겁니다. 자, 교재는 우리가 받으셨죠? 요거예요. 요겁니다. 내용들을 보시면은 앞에 뭐 잘 살펴보시지 않았겠지만 아직까지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서브노트에는 전체적인 요약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제가 이제 요거 보세요. 특히 제가 수업 시간에는 아마 사료들을 많이 볼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요즘에 최근에 약간의 어떤 공무원 시험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능 형태로 좀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 한다면 2012년 정도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문제 내고 선지형에 1, 2, 3, 4 하고 그냥 끝냈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1, 2, 3, 4 하고 이제 딱 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하나의 지문을 제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좀 요즘에 최근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경향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료 문제들 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사료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우리가 시험 볼 때는요, 뭐 영어 시험이나 국어 시험 같은 지문이 되게 길죠. 한국사 시험도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사 푸는 요령이 우리가 일일이 지문을 읽어갖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이거 어느 왕이지, 이거 어느 시대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한 줄, 두 줄, 키워드 한두 개만 찾아내도 우리가 그게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료들을 중에서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 서브노트. 제가 이제 원래 제목은 한국사 합격 필기 노트거든요. 필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것만 제가 딱 정리했습니다. 120페이지로. 자, 간단하게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본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삼국의 항쟁과 발전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보통 기본서 같은 경우는 고구려 2세기부터 1세기, 2세기, 3세기에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 백제 나오고 신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서브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각 시대별로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가. 그냥 뭐 고구려 3세기 어떤 왕이야 이게 아니고요. 고구려 4세기 때 백제 신라 뭐 했게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고구려 6세기 때 백제 신라 뭐 했게 이런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사이 문제를 하려면 우리가 시대별로 이렇게 좀 엮어봐야 돼요. 각게 병렬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요 작업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단순하게 요약한 것들을 조금 얘가 좀 공부하고 싶고 좀 더 보고 싶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찾아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면 이걸 갖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이제 정치사 파트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 파트 같은 경우 제일 어려운 하시는 거예요. 뭐 각종 문화재가 나오고 역사서 나오고 하니까 막 돌아버리는 거죠. 미치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거 불교 같은 경우도 특히 여러분들 불교 내가 아무리 절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거 불교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제가 분류사로 돼 있는데 분류사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제가 따로 분류했어요. 근데 보통 시대사로 돼 있으면 불교 공부하려면 저기 앞에 찾아야 됐다가 뒤에 가서 또 찾아야 되고 이게 번거롭거든. 그 번거로운 걸 좀 약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한 번에 정리가 돼요. 그럼 불교는 이것만 보면 돼. 앞에서부터 예전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끝이에요.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있나? 아니요. 여기서 다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장점이 바로 이 제가 교재를 만든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죠. 특히 건축물. 이게 고려시대 건축물하고 그다음 조선시대 건축물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냐라고 했을 때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후기가 있고 조선 전기 때 어떤 건축물, 후기 때 어떤 건축물. 건축물 따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탑만 따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역사서만 따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의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 4단계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토난다 하지 말고, 문제를 계속 풀면서 적응력을 키우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일단 기본 개념부터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은 제가 수업하는 것들 그대로 따라오시고, 그대로 숙지하시고, 복습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출제 빈도가 높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특히 사료 같은 거 약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하냐. 제가 그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방법론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를 저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문제를 하나 풀고 그냥 답이 이거죠? 이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더 영역을 좀 넓혀가지고 다른 어떤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시는 나오면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는 틀릴 일이 없도록 제가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최신 기출 경향을 주제별로 또 엄선해서 이렇게 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육과정 8종 교과서가 있어요. 예전엔 국정교과서였거든요. 국정교과서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지금 이제 8종 교과서다 보니까 내용 사료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제가 반영을 합니다. 제가 이 교과서만 사는데 한 몇십만 원이 들었어요. 8종에다. 그러니까 8개만 샀는데 무슨 몇십만 원입니까 하는데 바뀔 때마다 샀어요. 조금씩.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왜 8종 교과서가 왜 근데 내용인데 가끔 옛날 교과서 쉬웠는데 왜 어렵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안 봐서 그래요. 교과서 보면 밑에 옆에 이런 거 있죠. 읽기 자료. 자세하게 읽기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조그만 특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했어요. 시험에는. 그러니까 8종 교과서래요. 본문만 보는 게 아니야. 우리 예전에 본문만 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어떤 특별한 어떤 뒤에 있는 특선 자료들, 읽기 자료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교재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요. 행안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기를 이걸 교과 과정에 충실하게 문제를 내겠다. 그 전까지는 사실 문제를 거의 막 이상한 데서 막 내기도 하고요. 정말 뭐 어디 논문 같은 데서 막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웬만해서는 거의 8종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다면 여기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교재에도 그 다음에 노트에도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고득점도 할 수 있고요. 합격에 거의 뭐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게 뭐 딱히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전혀 모를 거예요. 이 최양남 선수라고 제가 뭐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절대 알려진 선수도 아니고요. 이 선수가 뭐 국내에서도 프로야구에서도 사실은 좀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선수였었는데 나이 40이었어요. 40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수로서의 좀 계속해서 실력은 유지하고 있었기에 각 구단에서 뭐 한 연봉 한 몇억 원씩 준대요. 국내 나오면 편하게 야구할 수 있고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분은 40인데도 도전을 했어요. 어디로? 미국 가겠다고. 메이저리그 가겠다고. 메이저리그에서도 40 선수, 나이가 40이 된 선수는요, 거의 퇴물 취급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도전하겠다고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도전하면 성공과 실패를 맛볼 수 있는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지 마,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게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는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또 성적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나이 때문에 걸리고, 뭐 이탈리아까지 가셨습니다. 이탈리아는 축구인데 야구하러 가셨어요.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하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시면은, 그냥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시작을 하셨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되든. 알겠죠? 그걸 이제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OT 마치겠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잠깐, 텀을 가진 다음에, 맨 앞쪽부터 해서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